소리가 그냥 왜 이런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블랙박스가 있어요. 네.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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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륵. 속도 맞아? 꽝. 근데 이 속도가 맞나? 초시계를 시작. 맞네? 그럼 속도가 안 빠르다는 거 아니야? 지금 타이밍이 맞아요. 네, 비보호자회전 자회사고. 어떻습니까? 이 사고. 불박차가 끝에 가서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차 한 대 갔고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내신에 따라서 정지선 통과했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상대가 꺾고 들어와요. 몇 대 몇이니까? 비보호 좌회전의 상대는요. 1, 100대 빵이다. 2,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시작. 정상적으로 내신 후에 이미 교차로 들어갔어요. 횡단보도까지 지나고 있는데 상대가 퍽 꺾고 들어와요. 나도 가고 쟤도 오고. 비보호 좌회전은 100대 0은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100대 0 판결을 만들었죠. 몇 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소송 진행했던 사건들은 이런 거 100대 0이었어요. 그리고 100대 0의 판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그리고 100대 0 판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100대 0이 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89%. 불박차가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전 느리게 느껴져서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거리를 재면 되겠죠. 불박차의 속도 파악하세요. 질문자분께서는요. 소송했습니다. 그 결과 80대 2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재밌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는 70대 30 주장했고요. 우리 보험에서 100대 0 주장했는데요. 80대 20으로 나왔어요. 저는 정상 신호, 정상 속도. 이 정상 속도, 이게 중요합니다. 시속 30이었어도 피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보다 빠른 시속 한 50 정도 했다 그러면 전 100대 0이 아니라 300대 0, 400대 0, 500대 0이죠. 나중에 속도가, 근데 1심 판결 나왔으니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험사 직원이 소송했고요. 피고는 변호사가 진행했네요. 80대 20. 230만 원짜리 소송이에요. 그러면 얼마 줬나요? 230만 원이니까 46만 원 줬죠. 한 50만 원 친 거예요. 항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네, 일단 통화했어요. 보상센터 담당자라는 분이 항소 안 한다.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한 거다. 과실 여부 몇 대 몇은 법원 판사가 결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 사건을 가지고 항소를 해서 고등,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안 갑니다. 소액 사건은 그 지방법원 그 항소부에서 하죠. 합의부에서 하죠.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 것이다. 1심은 보험사에서 진행하지만 항소는 변호사가 진행한다. 보험사에서는 얻는 이익, 승소가 확실치도 않고 판결을 뒤집을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보험사의 경우 항소 실익이 없다. 2심부터는 변호사가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 지급해야 된다.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 안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6, 7년 전까지만 해도 100대 0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경찰서에 문의해봐라. 신호위반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가 보통 20대 80이다. 이런 대법원에서 무슨 놈이 비보호 좌회전인데 판례가 있어요. 오토바이 비보호, 오토바이는 약자 보호를 해서 90대 10이지만 나머지는 8대 2다.
그게 이제 보험사 직원의 얘기예요. 제가 판례를 찾아봤을 때 직진대, 비보, 100대 0 사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뭘 20%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다. 고객님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도 고객님도 판사는 아니다. 판결은 판사가 했다. 판사 80대 20 했다. 경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계속 항소해달라고 하니 20%더 얻고자 항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원하는 대로 100대 0 받아봤자 50만 원 늘어난다. 그렇죠? 46만 원? 이게 봤자 50만 원인데 아니 50만 원 더 받자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걸 항소하느냐? 영상도 제출했다. 판사가 블랙박스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처음에 당신 한문철 변호사한테 조언 받았다는 얘기 내 전에 들었다. 그건 참고만 하셔라. 그분은 변호사다. 전국의 변호사 3만 명 중에 한 명이다. 전국 변호사들 사고를 보고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 한문철 변호사가 자문을 할지언정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한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서 좀 있다가 또 그럼 내가 돈 내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건 아니고 항소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서 진행하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요? 보험사든 소송을. 일단 보험에서도 총무부에서도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 해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제발 항소를 해달라. 고객님은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생각하시는데 고객은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큰 보험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보험을 드느냐 했더니 빵빵보험사에서 재판부 결과를 어떻게 번복하느냐. 판사가 그렇게 했는데 항소는 어렵다. 항소는 보험사가 결정하는 거다. 재판 판결을 어떻게 뒤집냐. 보험사끼리 소송할 때 항소는 없다. 항소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물증 없이 더 이상 진행은 어렵다. 이 내용 그대로 항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차 판사가 1심 판사가 판결했는데 추가 증거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보험사는 자동차 법무팀, 총무팀 등 다 있는데 직진과 비보호 자회전 신호에 대해 거의 80대 20이다. 내가 찾아보니까 100대 0 판례 봤다. 직진 차량과 과실이 있는 경우는 내가 과속한 경우 그럴 땐 모르지만 난 과속 아니다. 왜 당신은 80대 20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랬더니 도대체 고객이 억울하는데 보험사는 뭐 하느냐 했더니 보험사는 고객 억울하지 말라고 1심에 소송했지 않느냐. 우리 다 했다. 내가 이 업무를 26년 했다. 내 이런 거 한두 건 받겠느냐. 내가 보상팀 하면서 손보사들의 기본과실이 80대 20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항소하는 후회가 남을 것 같다. 다시 해달라. 항소기간 14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아니 무슨 새로운 증거가 필요해요? 1심 판사를 우리 봐서 똑같은 거 항소심 판사는 어떻게 보는지 이게 항소지. 그리고 항소는 비용 몇 푼 안 들어요. 저거요 50만 원짜리 싸움이죠. 변호사 비용 10%입니다. 그럼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소 30만 원을 정해놨어요. 30만 원만 있으면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 없어서 30만 원 들여서 50만 원 이기면 남잖아요. 상대편 다친 것도 치료해 준 것까지 나오면 얼마가 남겠어요. 근데 보험사는 말을 안 들어요. 야단치는 방송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방송을 봐서인지 모르지만은 항소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항소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괘씸하더래요. 이분이 괘씸해서 직원이 유튜브를 봤을까요? 항소해 준대요. 방송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항소해 준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더운 날씨와 코로나19 속에 안녕하신지요. 유튜브 방송과 영상과 방송을 통해 변호사님 뵙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 참가 신청도 했고요. 자, 항소심에서는 불박사 속도를 파악하세요. 불박사 속도는요, 영상에 나오는 거 한 20초 동안에, 사고 나기 한 5초. 5초 전에 이 장소에서 저기까지 몇 메타는 재고 5초로 나누면은 속도 나오죠. 예, 그거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보험사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보험사에서 보험사 직원도 그거 금방 하죠.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몇 미터다, 몇 초다. 시속이 중요합니다. 시속이 좀 높아야 좋아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그래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이제 보조 참가인으로 주장할 수 있죠.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밝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보험사 민원 게시판에 보험사 직원의 업무 태만과 고객 기만권으로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항소 안 해주겠다. 항소 비용 몇백만 원 든다.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된다. 50만 원 차이로 보험사는 항소 실익이 없다. 그런데 상대방 치료비 해주고 상대방 수리비 대주고 그건 왜 신경 안 쓰느냐? 왜 50만 원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민원을 접수했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접수했대요.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자마자 공교롭게도 보험사 민원처리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 전화가 왔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담당한다면서 상급부서에서 제대로 업무 처리하겠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담당자를 징계하겠답니다.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금감원 민원이 진행될 경우 담당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오면 어떡하느냐. 소송 진행 엉터리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 마세요. 그 직원은 소송에 관여 안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가 합니다. 소액사건 1심은 보험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곳에서는 직원이 못합니다. 사장이 가든가 아니면 변호사가 해야 돼요. 그 직원은 여기 관여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이 진행될 경우 담당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금감원 민원 취소를 부탁한다고 하네요. 고려해보겠다라고 끊으니 그 보상센터장께서 전화 주셔서 죄송하다고. 센터장이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지 26년 동안 했으니까 센터장이겠지. 죄송하다고 금감원 민원 취소해달라고 하네요. 취소해줘야 되나요? 그동안의 갑질과 고객 기만, 업무 처리 과정이 정당했느냐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민원 취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합니다. 금감원 민원이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무조건 항소 안 해주겠다 큰 소리 떵떵 치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요? 헛헛한 하루입니다. 금감원 민원 취소해줘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금감원 민원이 계속되면 담당자가 막가파로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민원 취소해주세요. 일산보상센터장이라는 분께서 전화주셔서 죄송하다고 제발 취소해달라고. 취소해줘야 될까요? 그동안에 갑질과 고객 기만, 업무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됐었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라고 민원 취해야 됩니다. 무조건 항소 안 된다고 떵떵 치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시라고 하겠습니다. 1. 뒤늦게라도 잘못했다고 하니 민원 취하해주자. 2. 아니다. 버릇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취하하지 말자. 자, 투표. 취하해주자가 4%, 취하해주지 말자가 96%.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된다? 1심 판사는 언제나 항소심 판사도 1심 판사를 똑같이 한다? 소송 비용이 수백만 원 든다? 수백만 원 든다 그랬는지 그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50만 원 갖고서 50만 원 이기자고 항소하느냐? 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저는 의견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민원 취하해주면 다음에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험사는 무조건 내가 항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1심에서 80대 20, 항소심이 100대 0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26년 동안에 그런 거 못 본 모양이죠. 저는 1번과 2번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96%는 민원 취하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라는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잘못했던 소리 뭐 한두 번 하나요? 돌아서면 까먹을 텐데.